자, 지금부터요 표현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대를 한번 보시면 표현대는요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한다고 하여 그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한번 봤었는데요, 우리가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유권대리는 뭐죠?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거죠. 대리권이 있는 것이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딱 보면 표현만 다르지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것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인천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여기 우리 남양주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봐봐, 보면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잖아요. 여기 갑하고요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리권이 있냐 없냐,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본인하고 대리인 간이에요. 그래서 대리권이 여기서 있다, 있으면 유권대리고요. 여기서 없다 그러면 무권대리, 표현대리예요. 그래서 무권대리, 표현대리는 되게 간단해.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죠, 여기 본인하고 상대방하고 관계는 대리 효과죠. 대리 효과가 누구한테 미치냐. 자, 대리권을 보면요, 자 무권대리를요, 무권대리는 누구한테요? 대리인한테 미치죠, 대리 효과가. 그러면 무권대리를요 뭐를 하게 되면 추인하면 누구한테 미친다? 본인에게요. 표현대리도 누구한테 효력이 미치죠? 표현대리, 본인에게 효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죠. 봐봐요, 대리권이 있냐 없냐는 남양주예요. 여기요 대리 효과는 인천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전혀 다른데 사람들은 유권대리냐 무권대리냐 표현대리를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누구에게 효력이 미치냐는 것은 여기는 인천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대리권이 있냐 없냐는 뭐죠? 남양주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것이고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표현대리가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표현대리란 말 속에, 유권대리란 말 속에 표현대리는 포함되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니까? 무권대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표현대리도 본인이 책임지고 유권대리도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대리 효과가 본인한테 간다, 이런 말인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지니까 유권대리하고 똑같네. 그러니까는 무권대리를 추인하면 유권대리가 된다, OX, X라고. 표현대리도 본인이네, 유권도 본인이네.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유권대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은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권대리를 추인한다고 해서 유권대리가 될 수가 없고 표현대리가 절대로 유권대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건 대리권이 있냐 없냐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추인하면 본인이 책임지고 표현대리도 본인이 책임지고 유권대리도 본인이 책임지니까 사람들은 다 누가 책임진 걸로 알고 있다, 다 본인이 책임지니까 다 유권대리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똑같다, 틀리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남양주시에서 살아요, 인천시에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말하고 전혀 다른 것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하고 대리인 관계를 유권대리냐 무권대리냐 표현대리냐, 그러면 본인하고 상대방 간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한다? 대리효과,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표현대리가 유권대리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렇게. 자, 214.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죠. 그럼 대리행위가요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무효가 되면 모두가 다 무효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한번 봤었죠. 자, 강행법규 위반해서 무효다? 그럼 표현대리가 준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같은 말이에요. 아까 우리 한번 봤었죠. 자, 대리인이 사술이란 거 뭐냐면, 사술은 속임수를 얘기해요. 속임수를 써서, 자 봐봐, 대리행위 표시,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대리행위 표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리관계의 표시. 그 다음에 대리관계 표시, 다른 말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위한다는 표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현명,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야, 다. 그러니까 이게 뭐요? 표시를 하지 않았다잖아요. 우리가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뭐냐, 봐. 여기요 현명을 했어, 현명.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있다. 대리권이 있다. 그럼 무슨 대리? 유권 대리고. 여기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무슨 대리고? 무권 대리인데 무권 대리가 표현대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란 말이 있어. 그러면 무슨 대리고? 표현 대리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일단 현명은 다 해야 돼. 이건 공통이야. 유권 대리든 무권 대리든 표현 대리든 일단 무슨 말은 반드시 있어야 돼?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현명이 없다? 그러면 표현 대리란 말이 처음부터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 대리 행위를 표시, 이거를 현명이죠? 현명하지 않았으니까 무슨 대리가 된다? 그래서 유권, 무권, 표현 대리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더 이상 가운데 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가운데를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현명이 있어. 너무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는 무권 대리인과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무권 대리인의 특징. 이건 왜 그러느냐? 우리는요, 표현 대리를 주장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죠? 본인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죠. 무슨 대리에 속하는데? 무권 대리에 속하는데 본인이 책임을 져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는 자기가 주장하는 표현 대리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딱 특정해서 주장을 해야 돼. 아직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알겠죠? 올해 처음으로요, 감정평가사 시험에 처음으로 나온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는 무권 대리인과 표현 대리에 해당하는 무권 대리 행위를 뭘 해서 특정해서 주장을 해야 된다. 이것은 처음으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모든 시험에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요, 다 똑같은 말인데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상계. 여러분 얘기했죠, 몇 번. 과실상계가 안 되는 거 두 가지를 암기하라고 있죠. 하나는 뭐다? 표현 대리. 또 하나는 뭐? 계약의 해제 시. 계약 해제. 그 정도 알면 돼. 계약의 해제 시 원상회복. 그것은 과실상계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과실상계란 말은 잘못이 있으면은 서로가 퉁치자 이 말이죠. 이러면 혹시 이런 거 하죠. 뭐를 하죠? 이러면 접촉사고 일어나죠. 자동차. 그럼 6대4 해 안 해? 하죠. 너는 6이고 나는 4다는 거죠. 그러니까 6대4로 퉁치자는 거죠. 원래 수험상이 100만이 나왔어. 100만 나왔는데 내가 부담, 나도 100만 원 내고 이쪽도 100만 원 내고 6대4면 나는 여기서 6을 가져가고 여기는 4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복잡해.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퉁쳐서 너 6, 나 4. 이게 바로 과실상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실상계라는 것은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에서만 과실상계를 해. 채무불행하고 불법행위에서만. 다른 데서는 절대로 무슨 뭐를 할 수 없어?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딱 채무불이행에 딱 나와 있어. 과실상계가 채무불이행하고 그 다음에 어디하고요? 불법행위하고 여기에서만 과실상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손해배상을 할 때 여기서만 과실상계라는 말을 써. 과실상계는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것 빼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안 된다? 안 되는 거 어디다? 제일 많이 나온 게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불법행위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 의무의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안 돼 절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요, 표현대리에게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고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 해서 과실상계 감히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여기에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여기 보면 과실상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알죠?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과실상계가 안 된다. 같은 말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만요 3군데서 시험이 나왔다. 똑같은 문제가요. 그 다음에 차가 갑과 공모하여 남편이, 이게 뭐냐면요, 이 와이프가요 자기 남친한테요, 남자친구가 갑하고 공모를 해가지고요 자기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에 대해서 알죠? 대출을 받은 거예요. 지금 봐봐. 그럼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표현대리 책임은 먼저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돼. 본인의 귀책 사유. 본인이 귀책 사유가 있고 잘못이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고, 상대방이 저 사람이 대리인이라고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현명을 해야 돼. 현명. 이 세 가지가 맞아야지 표현대리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본인의 잘못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 한번 봐봐. 자기 처가, 와이프가 자기 남친하고 공모를 했죠. 세상에서 제일 못된 여자죠. 알겠죠? 그래가지고
남편의 주민등록에 갑의 사진을 붙인 다음에 봐봐, 남편인 것처럼 가장을 했죠. 이거 판례니까. 진짜 나쁜 여자잖아요. 남편이 잘못했다 그러면 여기 봐봐, 남편이 본인이죠. 본인은 지금 잘못이 있어 없어? 그게 중요해.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표현대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현대가 성립하려면 뭐가 된다? 내가 잘못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잘못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대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대리 책임을 요초 중하여 대출금의 반환을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본인한테, 남편한테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이건 왜냐면 이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지. 무권리자. 그래서 남편이 추인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 딱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표현대가 성립되려면 두 가지예요. 본인의 잘못,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 보호, 그 다음에 현명을 해야 돼.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딱 맞았을 때, 근데 보통은 이건 보통 안 쓰고 정당한 이유가 있냐 이 말이 딱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들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 표현들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권대리 몇 번 얘기했죠. 강의할 때 무권대리가 표현대리가 되려면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대리권이 없다 무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제 가끔 아까 사수를 써서 그랬죠. 속임수를 써서 현명, 대리 행위를 표시하지 않고 현명하지 않고 그럼 볼 필요 없죠. 현명하지 않으면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아. 그런데 이런 경우는 참 드문 문제인 것이죠. 이것은 본인이 잘못이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무권대리인데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이 무권대리인데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냐고. 그 말은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무권대리도 무권대리고 표현대리도 무권대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똑같은 무권대리인데 표현대리는 본인이 책임을 지냐고. 원래 무권대리는 무효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똑같은 무권대리도 본인한테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대리권 수여 표시는 본인이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상대방한테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잘못이 있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대리인이 누구를 선임했다? 아까 우리 한 번 했었는데 복대리권 선임권이 없이 누구죠? 복대리 선임권이 없는 대리죠. 누구, 무슨 대리죠? 오케이 임의대리죠. 밥 먹고 왔는데 안 까먹었네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나 봐요. 고개를 숙였으면 다 쏟아지는데요. 자, 선임권 없이요, 복대리는 선임하여 그 자를 통해서 권한 외, 이 권한 외라는 것은 대리권의 권한을 넘었다 이 말이죠.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행위자를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으로 믿었고, 믿는데 뭐가 있다? 항상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그냥 간단해. 그러니까 다 잊지 마. 우리가요, 표현대리가 뭐다? 설명할 때는 되게 복잡해. 그런데 아주 간단한 것은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다? 표현대리는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렇게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왜?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는데 복대리를 선임했으니까 그 복대리는 무슨 대리에 속한다? 무권대리.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이 그 사람이 진짜로 복대리라고 믿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무슨 대리? 표현대리. 누가 책임진다?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자, 복대리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틀렸죠? 그럼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언제나 임의대리죠. 언제나 무슨 대리? 임의대리죠. 자, 그럼 봐. 자,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126조 대리권은 뭐다? 권한을 넘은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죠. 여기는 무슨 대리만 된다? 대리권 수요니까 임의대리만 돼. 임의대리만. 여기는 무슨 대리 된다? 임의대리하고 또 무슨 대리? 법정대리가 다 돼. 대리권 소멸은요, 임의대리가 있고 무슨 대리가 있고 법정대리가 있고 다 돼. 알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지금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죠? 그럼 임의대리는 다 돼. 임의대리는 다 되죠? 그리고 여기 복대리는 다 된다 이 말. 복대리는 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126조에서 법정대리는 일상가사 대리권, 일상가사. 여러분, 일상가사 대리권에는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죠. 부부죠, 부부. 그런데 판례가 뭐 누구도 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사실은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된다. 아직 우리 시험 안 났어. 알겠죠? 사실혼 배우자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법정들이 뭐죠? 여기 먼저 친권자. 친권자가요, 아들내미가 미성년자일 때 내가 아버지였는데요, 친권자였는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됐어. 그러면 대리권이 뭘 한다? 소멸하죠. 그걸 얘기해, 친권자.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임의 대리는 다 되니까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야지.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임의 대리의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거죠. 복대리인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은 소송행위. 그럼 봐봐요. 우리가 표현대, 민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한다? 이건 사법이죠. 사법은 누구하고다? 개인과 개인 간이죠.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 관계죠. 소송행위는 뭐다? 소송행위는 공법행위죠. 공법은 뭐다? 국가기관하고 누군가다? 개인 간의 관계죠. 알겠죠?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공법 뭐죠? 국가기관. 여러분요, 주민자치센터하고 여러분하고, 청와대하고 여러분하고, 서울시하고 여러분하고 다 무슨 관계죠? 공법이죠. 그럼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뭐죠? 나는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둘 중 한 사람도 국가기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1대1의 사법관계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대1의 무슨 관계라고? 사법관계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125조 이제 봐봐. 125조는 뭐죠? 대리권 수여 표시죠. 봐봐. 여기 뭐라고? 대리권 수여 표시자. 표시의 표현들이죠. 잘 봐. 대리권 수여 그러면 이건 뭐죠? 수권행위죠. 그럼 수권행위는 세 가지 원칙이 있죠. 3대 원칙 뭐가 있어? 수권행위 3대 원칙. 첫 번째, 수권행위는 뭐다? 의사표시이다. 단독행위죠. 두 번째, 불요식행위다. 불요식행위. 세 번째, 비출연행위이다. 비출연행위. 그래서 수권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세 가지가 중요해. 수권행위 그러면 의사표시이다, 불요식이다, 비출연행위다. 그럼 출연행위가 뭐죠? 출연행위가 뭐예요? 오케이. 그 정도만 돼. 내 재산. 내 재산을 다운시키고 상대방 재산을 뭐 하는 거? 올리는 거, 업시키는 거. 그것을 출연이라고 얘기해. 이러면 우리가 매매계약 하죠. 매매계약하면 내가 등기를 해주죠. 그럼 등기를 해주면 매도인의 재산은 뭐가 되고? 다운. 매수인의 재산은 뭐 되고? 업. 그걸 출연이라고 그래.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죠. 그럼 매수인의 재산은 뭐 되고? 다운. 매도인의 재산은 뭐가 되고? 업. 그걸 출연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대리인의 재산이 업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비출연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봐봐. 대리권 수여는 수권인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뭐냐면 이건 알린다는 거. 알린다. 이것을 통지한다. 통지. 이것을 말한다. 관념의 통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준법률 행위라고 그래. 말이 완전히 달라져. 말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알겠죠? 그래서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에서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대리권 수여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란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왜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냐?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이 말이죠. 자, 대리권을, 이게 지금 문제죠.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합이나 명칭의 사용을 묵인한 경우, 이것을 대리권 수여라고 그래요. 그럼 이게 뭐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부동산 하시게 되면 남자분들이나 또는요, 부동산에 또 경험 있는 분들이 있어. 아는 언니가 와가지고, 야, 내가 물건 떼다 주면, 물건 하나 잡아다 주면 오디오를 해줄 수 있어? 계약은 너가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뭐죠? 중개업소에서 뭐라서 하나, 실장에서 하나 파준단 말이죠. 또는 소속 공증사 해가지고 하나 파준단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명함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사무실에 근무한 사람은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 하면은 모든 책임 누가 져야 돼? 중개업소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왜요? 실제로 우리 중개업소에서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명함을 파줬죠.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우리 사무소의 직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해.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알았죠? 명칭 등을 사용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본인이 똑같아. 이건 되게 길죠. 이건 법원 행정고시가, 내가 말했죠. 법원 행정고시 법무사는 말이 길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나와. 감정평가사 똑같지. 항상 우리는 이렇게 나왔고 똑같아. 우리 시험하고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했다. 이렇게. 그러면 대리권 수요가 있는 것으로 뭐 한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는 길지만 밑에 걸로 보면 되죠. 항상 문제는 밑으로 나오니까. 아시겠죠? 자, 민법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똑같죠.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똑같죠? 세 개가 똑같다. 293.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에
본인과 대리 행위한 자 사이의 법률 관계 성질이나 그 효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게 참 무슨 말이지? 이게 참 어려운 말이야. 여기 보면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을 성립한 경우에 본인하고 대리 행위를 한 자 사이의 법률 관계죠. 알죠? 법률 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런 봐봐요. 우리가요 항상 여러분 뭐라고 해야 돼요? 말 자체가 어려운데요. 여기 보면 본인 갑이고 병이고 여기 을이잖아요. 이 사람을 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뭐라 한다?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인과 대리인 간 사이에는 기본적인 대리관계가 있어야,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으면 큰일 나. 왜냐면 우리가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에 속하죠? 무권 대리죠. 그럼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하고 행위를 한 대리행위를 한 사람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법률 관계가 없어야 돼. 있으면 유권 대리가 돼버리니까.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의 일종이에요? 무권 대리 일종이죠. 무권 대리인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그러면 무슨 대리가 돼요? 표현 대리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보면 본인과 대리 행위를 한 자, 대리 행위는 누가 하죠? 대리인이 대리 행위 하잖아요. 본인하고, 이 말은 본인하고 대리 행위를 한 자, 대리인 사이에는 법률 관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건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기본적인 법률 관계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니까? 무권 대리. 약간 좀 말이 어렵죠? 자,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 대리권이 없다, 대리권이 있다, 없다는 사실에 대한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그랬죠? 정당한 이유. 봐봐,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서는 이렇게 정당한 이유라고 하고, 125조하고 129조하고 129조는 뭐죠?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거기에서는 정당한 이유를 뭐라고 표현을 해? 선의 무과시라고 표현해.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을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표현을 하고,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와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선의 무과시라고 표현한다. 선의 무과시. 알겠죠? 125조하고 129조. 알겠죠? 선의 무과실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런 말. 똑같은 말인데 아시겠죠? 상대방의 과실을 판단할 때 표현 대리인의 재밌는 말이죠. 주관적 사정은 고려한다, 안 한다? 우리가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되겠죠? 상대방은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이 정당한 이유를 아까 우리 문제 한번 풀었었는데, 정당한 이유는 뭐가 있어야 돼? 언제를 기준으로?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알겠죠?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해.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남겨야 돼. 선의 무과시라는 것은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주관적 사정은 맞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주관적 사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어떻게 판단하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니까. 이렇게. 타인 간의 거래에서 세무의 계상을 필요로 자신의 납세 번호증을 이용하도록 했다. 납세 번호증 여기 줄거요. 자, 우리는 봐봐요. 나는 개인 사업자거든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있죠.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 사업자 등록 번호로 세금을 납부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법이 뭐죠? 재단법인 같은 거, 유치원 있죠,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납세 번호증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요. 그러면 납세 번호증이라는 건 뭐예요? 세금 납부할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까 우리 민법은 무슨 법이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그것을 무슨 법이다?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납세 번호증 그러면 세무사하고 관계되죠. 세무사하고 관계는 무슨 관계다? 공법 관계죠. 그러니까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은 희한하게요, 여기 이 납세 번호증은 어디에서만 시험이 나냐? 2번 나왔거든요. 2번, 지금까지 딱 2번. 그건 세무사 시험에서만 딱 2번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알겠죠? 세무사 시험에서는 중요하겠죠, 자기네들은요. 근데 우리는 뭐 납세 번호증이 뭐가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다고 본다. OX, X. 납세 번호증은 공법상이고 우리는 사법상 1대1의 관계를 따지니까 납세 번호증을 사용하겠다 하더라도 표현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다. 그것은 공법이고,
표현대리는 뭐고? 사법이고. 그래서 이것은 뭐다? 공법상의 문제이고, 여기 대리권 수요 표시죠? 여기 오죠? 대리권 수요는 뭐가 돼? 이것은 사법상의 문제니까 서로가 전혀 다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세무사 시험에서만 딱 2번 나왔어. 아시겠죠? 126조 권한, 우리가 만약에 표현대리란 말이 나오잖아요. 표현대리 나오면 여기서 주로 시험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125조, 여기 125조에서는 한 가지 안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아까 말했었는데 296-1 이렇게 하면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 수여가 추단된다 이 말이죠. 추단된다. 사실상 용태. 이러면 아까 한 번 얘기했는데, 사실상 용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데 내가 그걸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놔.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내가 마치 대리권을 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것을 사실상 용태라고 그래. 누군가가 나를 내 대리인이라고 말을 하고 다녀. 그걸 내가 알았어. 그럼 막아야죠. 근데 방치하고 제지하지 않아. 그럼 뭐한다? 대리권 수요가 뭐가 된다? 추단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죠? 그걸 사실상 용태. 129조에서 이게 나와. 그런데요, 여기 297은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와 기본 대리권이 반드시 동종이어야 하는 것은,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우리가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봐봐. 권한을 넘는 권한을 넘는, 그럼 대리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126조에서는 반드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표현 대리가 성립하고, 표현 대리가요, 만약에 처음부터 기본 대리권이 없죠. 기본 대리권 없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처음부터 여기요, 인감증명서만 그러면 인감증명서만 주면 대리권 아니에요. 요즘도 그런 사람 없죠. 남편들이요, 아내한테요, 인감도장 어디 갔냐, 아내가 못 찾아. 그럼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그걸 우리가 한다? 그건 맛이 간 사람이에요. 알겠죠? 인감도장만 주거나 인감증명서만 준 경우는 대리권 수요가 아니에요. 내가 인감도장만 줬더니 이 사람이 뭐로 서류로 위조해서 다른 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해. 나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고. 내가 인감증명서만 줬더니 이 사람이 그걸 사서 단 걸 사용했어.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대리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리권을 주면은 보통은 위임장을 써줘야 되죠. 보통 위임장 쓰지 않고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집 팔아달라고 하려면 뭘 주냐면 먼저 인감도장 주고, 인감증명서 주고, 등기 권리증 주고. 알겠죠?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그걸 줬다는 건 말이 무슨 말이요? 내 집 팔아 달라 이 말이죠. 그걸 대리권 수요라고 그래. 그걸 기본 대리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인감증명서만, 인감도장만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아니라고.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기본 대리권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위임했다 또는 위임장을 줬다 또는요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런 말이 딱 나오죠. 그럼 기본 대리권이에요. 기본 대리권 있으면 더 이상 보지 마. 무조건 표현대리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여기서요 등기를 해달라고 해서, 등기, 이건 공법. 등기를 어디서 하죠? 등기 소에서 하죠. 공법이에요. 등기해달라고 했더니 대물 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해서, 이것은 변제는 민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봐봐요. 여기는 공법인데 여기는 뭐요? 사법이죠. 그럼 종류가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래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동종의 반대가 뭐예요? 이종. 유사가 뭐예요? 별개.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런 말. 이 말이 두 개는 똑같은 말이야.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 126조에서 시험에 딱 나왔는데, 권한을 넘는, 여기에 있는 지문이 없이 나왔다 그러면 그 문제 잘못 나온 것이에요. 알겠죠? 무조건 지문이 하나 나와. 정답으로 가장 많이 해. 아시겠죠? 정답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여기 보면 일상가사, 이 기본 대리권에는 일상가사 대리권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일상가사 대리권 또는요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기본 대리권이 있어. 그럼 무조건 무슨 대리? 표현 대리. 이렇게 가는 거라니까요. 도장만 주면 안 돼. 도장만 주면 안 돼. 도장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뭐 동업 계약을 체결하라거나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라거나 업무 처리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장을 줬어. 그럼 무조건 표현 대리. 그런데 도장만 주면 안 돼.
인감증명서만 주면 안 돼. 알겠죠? 그런데 뭐는요? 여기는 등기죠. 등기를 하라겠는데 대물변제 사법이죠. 사법. 이것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기라도 괜찮다. 무방하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권한 없는 대리행위와 기본 대리권이 반드시 동종일 필요는 없다. 여기요,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에서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복인권이 없는 대리인 계속 나오죠. 임의 대리인이죠. 임의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 들어있다? 표현대리. 그것이 권한을 넘으면 표현대리가 생각할 수 있죠. 126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129조를 먼저 볼까요?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죠. 여러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봐봐. 맨 처음에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대리권이 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를 했어? 소멸했죠. 소멸했으면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대리죠. 무권대리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아까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대리 일종이다.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은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정당한 이유를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라고 얘기하는데 129조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 알겠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갑이요 17살이야. 그럼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엄마예요. 엄마가 그럼 뭐죠? 대리권이죠. 엄마가 17살일 때 엄마가 대리인이죠. 그런데 얘가요 19살이 됐어. 그러면 능력자죠? 그럼 엄마의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하죠. 얘가요 21살. 얘가 21살이 됐어. 대리권 소멸한 후에요. 을이 상대방한테 말하면 내가 갑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내 것 좀 이 물건 내가 팔 테니 싸게 팔 테니 좀 사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이 엄마가 갑을 대리해서 이 물건을 팔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믿는데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권한을 넘으면은 일단 넘으면 무조건 다 몇 조가 된다? 129조가 돼.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00번은요 대리인이 누구를 통해서? 복대리인을 통해서 대리권 범위를 넘는 그러면 무조건 무슨 대리다?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사자는 심부름꾼인데요 이 사자를 통해서도 표현대리가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왜 그러죠? 그러면 사자는 심부름꾼인데요 이 사람이 보통 내가요 내 친구 똑같은 친구들인데 내가 그 친구가 나한테 심부름 보냈어 이렇게 한 사람 있어 없어? 없죠. 뭐라고 한다? 아, 걔가 나한테 자기 집 팔아달라고 하던데 이렇게. 원래는 심부름 시켜서 혹시 내 집 한 1억 원에 살 생각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줄래? 이랬단 말이죠. 그럼 심부름꾼이잖아. 사자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한다? 친구가 자기 집 팔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팔아줄 수 있는데 혹시 너 생각 있니? 이렇게. 내가 1억 정도까지는 레고해서 내가 나한테 팔 수 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은요 아, 갑이라는 사람이 저 사람한테 뭐를 줬다? 대리권을 줬다고 착각할 수 있죠. 그럼 원래 사자는 대리인이 아니에요. 원래 사자는. 그런데 사자가 대리인 행세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그것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 권한 외라는 말이죠. 뭐 외는 넘는 이 말이에요. 권한을 넘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여기 사실혼 배우 이게 이제 우리게요. 이게 지금 주택가에서 연속 나왔는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알겠죠? 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죠. 사실혼 부부. 사실혼 부부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 정도 말하면 돼. 원래는 일상 가사 대리권은 부부가 아니잖아. 부부. 여러분 아무 말 없이 부부는 혼인신고가 된 사람을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부부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혼 배우적 관계에 있는 사람도 알겠죠? 그 경우도 성립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아직 우리 시험은 안 나왔다. 3.3은요 권한을 넘는 표현들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이러면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대리행위 당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항상 이게 객관적으로 판단. 이렇게 딱 알면 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언제를 기준으로? 대리행위 당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 관한 민법 126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적용되죠. 여기 임의대리 누가 포함된다? 복대리. 오케이. 복대리도 포함된다. 알겠죠? 여기 법정대리 누구도 포함된다?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된다. 그래서 복대리도 적용된다. 305번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 관한 규정에서 제3자. 봐봐. 우리 여기서 이러면요 제3자를 만나야죠. 우리가 표현대리에서 대리에서 제3자는 직접 상대방만 얘기한다. 직접 상대방만. 알겠죠? 승계인은 포함한다 안 한다? 승계인은 포함 안 해. 직접 상대방만. 그러면 중에 표현 대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직접 상대방만. 승계인은 절대로 안 돼. 이러면 아까 승계인한테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무권 대리. 이러면 우리가 무권 대리를 추인할 때는 누구한테 추인할 수 있죠? 상대방의 승계인한테 할 수 있죠. 상대방 승계한테 할 수 있죠. 그런데 표현 대리는 안 된다고요. 알겠죠? 표현 대리는 누구만 주장하냐? 대리라고 기억하라. 직접 상대방만. 그러니까 병만 표현 대리를 주장해. 아무도 표현 대리를 주장 못해. 본인도 못해. 알겠죠? 누구만 한다? 직접 상대방만 주장해. 직접 상대방만 주장해. 다른 사람 절대로 안 돼. 자, 129조는요. 아까 했었죠? 대리권 소멸로. 자, 이제 두 가지요. 129조 표현들은 딱 두 가지야. 그림을 먼저 그려서 보죠. 봐봐요. 답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을이죠. 을인데 대리권 소멸했어. 대리권이 맨 처음에 있다가 소멸했어. 봐봐.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했어. 알겠죠? 그래서 2월 1일 대리권 소멸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요. 여기요. 2월 5일날 계약을 해. 2월 5일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죠. 상대방은 누구이다? 원래 선의 무과실이다. 선의 무과실. 그 다음에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요. 이 을이요. 이걸 정을요. 복대리죠. 복대리를 선임해서 복대리. 2월 6일날. 그래서 이게 2월 7일날 계약을 해. 그리고 두 가지죠. 하나, 두 가지. 그러니까요. 대리권 소멸하고 나서 바로 계약을 하거나 상대방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를 선임해서 계약을 하거나 두 개예요. 알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면 표현대리 성립해. 그런데 여기서는 어디냐?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를 선임하여. 여기죠. 여기 2번이죠. 알겠죠?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를 선임해서 대리행위 됐죠.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이런 봐봐. 여러분 만약에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시험이요. 을이 대리권 없이 어쩌고 꽁시렁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을이 대리권 없이 어쩌고 대리권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응? 오예요. 오? 닭똥집 오? 알겠죠? 맞아? 맞냐고? 왜 그러냐? 아까 내가 말했죠.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어요? 표현대리가 들어있죠. 무권대리 속에 표현대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권대리면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는 있죠. 뭐가 있으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대리권이 없다?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면 안 돼.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성립할 수는 있다. 맞아 틀려? 맞다 이 말이죠. 왜?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 또는 선의 무과실이 있으면. 그래서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란 말은 없어도 아직은 없어. 알겠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 이런 말이죠. 왜? 무권대리 속에 무슨 대리가 들어있다? 표현대리가 들어있다. 아주 간단하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다. 금방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이렇게. 자요. 대리권 소멸이와 표현대리가 하는 민법 유형은 복대리.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고. 여기 대리권에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돼. 임의대리만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무슨 대리? 뭐?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는 임의대리죠. 거기만 임의대리가 있고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다 돼. 알겠죠? 법정대리도 성립할 수 있다. 129조가. 됐죠? 자, 이제 무효 일반인데요. 그럼요, 무효 일반은 새롭게 시작하니까 여러분 식사하고 바로 했으니까요. 지금 뭐 거의 한 30분밖에 안 했는데, 안 됐는데 20분, 한 5분 몇개요. 지금 잠깐요 5분 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졸리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문제 다 가지고 계시죠? 문제
문제요? 답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